혹시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매일같이 먹었던 과일이 오히려 여러분의 콩팥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지금부터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이 과일 때문에 하루에도 숨이 막혀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분들이 해마다 수천 명이라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며 매일 먹는 이 과일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양심을 걸고 병원에선 절대 말하지 않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신장을 파괴하는 최악의 과일 4가지와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릴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정확히 구분지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위의 소중한 지인이나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신진대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만성염증 수치는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콩팥입니다. 60세 이후의 콩팥 기능은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콩팥을 쉽게 설명드리면 40년 넘게 쓴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새 필터는 미세한 불순물까지 깨끗하게 걸러내지만 오래 쓴 필터는 구멍이 막히고 찌꺼기가 쌓여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 속에는 사고체라는 아주 작은 거름망이 100만 개 정도 있습니다. 이 거름망이 피를 걸러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흡수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거름망이 하나둘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50대에는 10만 개 정도가 망가지고 60대에는 20만 개, 70대에는 30만 개 이상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거름망이 줄어들면 피를 거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사고체 역과율 감소라고 부릅니다. 정상 사고체 역과율은 분당 90ml 이상인데 60세가 넘으면 대부분 60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수치가 60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칼륨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너무 많으면 독이 됩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과도한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만 약해진 콩팥은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칼륨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피곤하다. 다리에 힘이 없다. 이 정도로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칼륨 수치가 6.0을 넘어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오릅니다. 7.0을 넘어가면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급사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분 조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우리 몸에 물이 많으면 소변으로 내보내고 부족하면 재흡수해서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약해진 콩팥은 이 조절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붓고 심하면 폐에 물이 차서 숨을 쉬기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폐부종이라고 합니다. 폐부종이 생기면 누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누워도 물이 폐로 몰려서 숨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노폐물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나옵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것들을 깨끗하게 걸러내지만 약해진 콩팥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톡성이 쌓입니다. 이것을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요독증이 심해지면 구역질이 나고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피부가 가렵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진 콩팥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은 위험해지고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당장 끊어야 할 최악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박입니다. 여름만 되면 수박을 한 통씩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원하고 달콤하고 갈증도 해소되니까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수박은 60세 이후 약해진 콩팥에는 물고문과 같습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물입니다. 수박 한 조각만 먹어도 물 한 컵 반을 마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수박은 맛있어서 한 조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조각, 3조각, 어느새 반통을 다 먹게 됩니다. 그러면 물을 5컵에서 6컵 정도 한꺼번에 마신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 물을 소변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해진 콩팥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이 몸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붓습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파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아리가 붓고 허벅지가 붓고
결국 온몸이 퉁퉁 붓게 됩니다. 심하면 얼굴도 붓고 눈꺼풀도 무겁게 처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폐부종입니다. 물이 폐로 몰리면 숨 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헐떡이게 됩니다. 밤에 누우면 더 심해집니다. 물이 폐로 몰려서 숨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개를 두세 개 쌓아서 반쯤 앉은 자세로 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여름 제가 진료한 74살 정미숙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새벽에 숨이 너무 막혀서 깨어나셨는데 앉아도 숨이 차고 서 있어도 숨이 차서 결국 구급차를 부르셨습니다. 응급실에 오셨을 때 산소 포화도가 8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이 95% 이상인데 말입니다. 급히 산소를 공급하고 이뇨제를 투여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 계셔야 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그 할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매일 수박 반 통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들이 매일 사다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의 콩팥은 이미 사고체 역과율이 40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박을 매일 반 통씩 드시니 물이 빠지지 않고 몸속에 계속 쌓였던 겁니다. 게다가 수박에는 칼륨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박 백지당 칼륨이 11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수박 반 통이면 대략 1000g 정도 되는데 그러면 칼륨을 1100mg나 먹는 겁니다.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수박 반 통으로 그 절반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약해진 콩팥은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결국 혈중 칼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특히 위험한 경우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압약 중에는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수박을 많이 먹으면 칼륨이 더욱 빠르게 쌓입니다. 실제로 혈압약과 수박을 함께 드시다가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매년 수백 명씩 됩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수박이 들어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나고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박은 이제 여러분의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참외입니다. 참외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죠. 달콤하고 향이 좋고 값도 싸서 여름이면 한 박스씩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참외는 칼륨 폭탄입니다. 참외 한 개에는 칼륨이 45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참외 두 개만 먹어도 칼륨을 900mg나 섭취하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참외는 하나만 먹고 끝나지 않습니다. 단맛 때문에 자꾸 손이 갑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어느새 4-5개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칼륨을 2000mg 이상 먹는 겁니다. 약해진 콩팥은 이 많은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입니다. 칼륨 수치가 5.5를 넘어가면 위험 신호가 켜집니다. 6.0을 넘어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7.0을 넘어가면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68세 박성호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참외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참외 2개, 저녁에 참외 3개를 드셨습니다. 하루에 4개에서 5개씩 드신 겁니다. 이제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증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다가 갑자기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도 조금 차고 어지럽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칼륨 수치가 6.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장 박동이 불규칙했고 언제 심정지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급히 칼륨을 낮추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칼슘 주사를 맞고 인슐린과 포도당을 투여했습니다. 다행히 칼륨 수치가 내려가면서 심장 박동도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콩팥 기능은 이미 크레아티닌 수치가 2.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이 1.2 이하인데 말입니다. 만성신부전 3기 단계였습니다. 의사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외를 당장 끊으셔야 한다고, 그리고 칼륨이 많은 과일은 모두 피하셔야 한다고. 그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었던 참외가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 이후로 그 할아버지는 참외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망가진 콩팥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7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4.2까지 올라가면서 결국 투석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오셔서 투석을 받으십니다. 그때마다 그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참외만 끊었어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요. 참외가 이렇게 위험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참외는 당분도 많습니다. 참외 한 개에 당분이 15g 정도 들어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참외를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높은 혈당은 콩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이미 약해진 콩팥이 더욱 빠르게 망가지는 겁니다. 혹시 지금 참외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계십니까? 맛있다고 달다고 향이 좋다고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참외는 이제 여러분의 간식이 아닙니다. 콩팥을 녹이는 시한폭탄입니다. 세 번째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는 아침에 한 잔씩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렌지는 칼륨 농축 폭탄입니다. 오렌지 한 개에는 칼륨이 23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만들려면 오렌지 서너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칼륨이 1000mg 가까이 들어있는 겁니다. 게다가 시판되는 오렌지 주스는 농축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축 과정에서 칼륨이 더욱 진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오렌지 4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과일을 직접 먹을 때는 한 개나 2개 먹고 배가 부르지만 주스로 마시면 그 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잔, 2잔 마시게 됩니다. 어느새 오렌지 8개 분량을 마신 겁니다. 칼륨을 2000mg 가까이 섭취한 겁니다. 약해진 콩팥은 이 많은 칼륨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고 심장은 위험해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더 위험합니다. 오렌지 주스에는 당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에 당분이 20g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설탕 4스푼을 녹여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뇨 환자가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높은 혈당은 콩팥의 사구체를 손상시킵니다. 사구체가 망가지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단백뇨라고 합니다.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하면 콩팥 기능이 빠르게 나빠집니다. 제가 진료한 65세 최진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당뇨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한 병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시판되는 500ml 페트병 제품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몸이 자꾸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이면 발목이 부었습니다.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2.3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1.3이었는데 1년 만에 수치가 2배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소변 검사를 해보니 단백뇨도 나왔습니다. 하루에 500mg 이상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콩팥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칼륨 수치도 5.6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 상한선인 5.0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제야 그 할아버지가 매일 오렌지 주스를 한 병씩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장 끊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렌지 주스가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이대로 가면은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오렌지 주스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칼륨이 적은 식단으로 바꾸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2.0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칼륨 수치도 5.2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망가진 콩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할아버지는 7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시며 콩팥 기능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오렌지 주스는 건강음료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독약과 같습니다. 혹시 냉장고에 오렌지 주스가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매일 마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이 투석실로 가는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키위를 갈아서 주스로 드십니다. 하지만 키위는 칼륨 집중 폭탄입니다. 키위 한 개에는 칼륨이 31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키위 2개면 칼륨이 620mg입니다. 그런데 키위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 때는 보통 3개에서 4개를 넣습니다. 그러면 칼륨이 1200mg 이상 들어있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는 양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키위와 혈압약의 조합입니다. 혈압약 중에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서 키위를 많이 먹으면 칼륨이 급격히 쌓입니다. 실제로 혈압약과 키위를 함께 드시다가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진료한 70세 이영희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15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압 조절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심해지면서 키위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키위 3개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변비도 좋아지는 것 같았고 건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칼륨 수치가 7.1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장박동이 매우 불규칙했고 언제 심정지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급히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칼슘 주사를 맞고 인슐린과 포도당을 투여하고 이뇨제를 사용했습니다. 다행히 칼륨 수치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심장박동도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혈압약과 키위 주스의 조합이었습니다. 혈압약이 칼륨 배출을 막고 있는 상태에서 키위로 칼륨을 매일 1000mg 이상 섭취하시니 칼륨이 몸속에 계속 쌓였던 겁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무섭다고 하십니다. 조금만 늦게 병원에 왔더라면 심장이 멈췄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었던 키위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했던 겁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 자체는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과도한 비타민C는 옥살산으로 바뀌고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결석이 생기면 극심한 통증이 오고 결석이 요관을 막으면 콩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혹시 키위를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특히 혈압약을 드시면서 키위도 함께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키위와 혈압약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여러분을 응급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과일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반대로 여러분의 콩팥을 되살릴 수 있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